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좀 색다른 장소에서 좀 색다른 강의를 할까 합니다. 강의라기보다는 좀 제 이야기라고 해야 더 가까울까요? 근데 여기는 이거 뭐 이름을 까먹었네. 여기가 무슨 거시기 폰 여기 방주 부안 쪽 목차인가요? 여기가 지금 방조제 밑에 메밀꽃이 피어있는 곳에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가지 역사적인 거나 현재 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좀 그거고 좀 약간 우리의 삶과 밀접한 좀 약간 재테크? 재테크라고 해야 하나? 이거 자기 자산 관리적 관점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한 몇 달 동안에 제가 자산 관리나 좀 이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약간 좀 강의를 할 때 주식 강의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바람이 세네요. 주식 강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잠깐만요. 주식 강의를 했는데 보통 자산의 3대 축 하면 뭐 주식, 부동산, 채권 3대 축인 건 뭐 다들 기본적인 뭐 책자만 좀 약간 자산 관리 관련 이런 뭐 부자 되기 부에 대한 관련 책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이게 자본주의는 3대 축으로 기본적인 게 3대 축이거든요. 주식, 부동산, 채권. 뭐 주식은 뭐 예전에 제가 강의를 했지만 뭐 그거 잘 아시고 여기서 이제 채권은 말 그대로 그냥 은행에다 우리가 맡기면 일종의 그것도 채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국채나 회사채를 사면 그게 채권. 그냥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거. 간단하게 이자 놀이. 그냥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이면 그러면 사채업자 그것도 채권입니다. 엄연히 채권입니다. 잠깐 부동산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채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채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부채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부터 그랬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지 당연한 거죠. 예, 이제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게 고리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엄연히 금융의 역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채권입니다. 채권이 먼저 발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란 농업 사회로 이제 들어가면서 국경이란 개념이 생기고 자기 영토, 자기의 이제 나발이라고 해야 하나, 자기 이런 농사짓는 땅에 대한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부동산 입구로 이제 이게 재산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생겨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발달해가지고 한 게 이제 채권이 이제 중간에 한번 더 발달되고 그게 더 발달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식이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발달 더 된 게 이제 보험이라는 게 이제 발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보험은 우리가 그거는 빼고 여기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산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을 가기 전에 채권을 먼저 채권을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는 거. 저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채권을 이용을 해서 부채로 해서 자산을 증식하는데 저도 이제 레버리지로 활용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장사할 때
좀 약간 이게 그냥 그쪽에서도 약간 저기 사채 쪽인데 EV자라고 한 달에 1,000만원을 빌리면 한 달에 저기 뭐냐 그 20만원인가? 20만원이구나. 20만원에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이걸 월 2부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저기 영금리로 따지자면 이제 24%짜리죠. 그런 금리로 해서 저도 이제 장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알고, 저도 예전에 그거를 한번 그냥 사채를 깔아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위험해서. 어떤 예가 있냐면,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게 저기 연 24%가 이게 통용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높은데 그냥 간단하게 연 24%라고 제가 그냥 정의를 하고 그냥 갈게요. 보통 연 24%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중고차로 저기 수익을 더 많이 내요. 그러면 2%죠. 월 2%를 이제 이자를 내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보통 안에 차가 한 대를 팔게 돼요. 차 한 대를 팔게 되면 보통 거의 10% 정도의 이익을 보통 남겨요. 그러면 한 달에 2%의 이자를 제해도 8%라는 수익이 남기지.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팔면 100만원이 남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100만원 중에 그 1,000만원짜리 한 달 안에 팔면 그 2부 이자가 이제 그 2%니까 월 2%니까 20만원이죠. 1,000만원에 대한 2%가 20만원이니까 20만원을 빼요. 그럼 100만원에 남은 거에서 20만원을 빼면 한 80만원 정도 남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회사채 개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누가 봐도 연 24% 이상이 되는 고금리예요. 누가 봐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중고차 시장 요즘도 그런지 보는데,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이거 할부를 하잖아요. 할부가 거의 25% 이상이 넘어요. 다들 모르시겠는데, 아니 그렇게 안 넣었던데. 이제 그게 이제 원금 상환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원금 상환과 이자를 동시에 내기 때문에 이자가 한 10%가 약간 넘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실제 은행 이자로 계산하면 중고차 할부가 25% 이상이 넘어요. 굉장히 고금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하기 전에 채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네요. 한번 여러분들 중에 중고차 매매 상사 가면 할부를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보통 이게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은행 이자로 따지자면 이게 중도 상환 개념이 있어요. 은행 이자로 따지자면 중고차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할부를 쓰잖아요. 중고차 시장에서요. 그럼 그 중고차 매매 상사 딜러들이 이제 놓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매 상사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폭로하면 이거 기존에 있던 중고차 매매 시장 사장님들한테 이거 겁나게 이거 칼 맞을 수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 차를 중고차 시장에 샀어요. 그러면 1,000만원은 현금으로 하고 1,000만원은 할부를 했어요. 그러면 1,000만원 할부를 중고차 할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최하 25% 이상이에요. 다 이제 센 거는 40%짜리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할부사하고 그 신용도에 따라 듣는데 최하가 25%예요. 아유, 이게 바람이 너무 세서. 에이가 여기 차에서 잠깐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제가 부동산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먼저 부동산을 이해하기 전에, 부동산 재테크를 이해하기 전에 금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근데 금리라는 게, 이게 우리가 콜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까지 가면 겁나게 이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이걸?
아, 이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이게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콜금리. 근데 이게 이자라는 거를 일단 그럼 다시 제가 처음부터 선택할게. 이게 이제 부동산 저걸로도 3,000% 빠졌는데 어차피 부동산 재테크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금리를 이해할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부동산에 대한 이게 기본적인 접근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을 강의를 하기 전에 금리, 채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런가? 이거는 좀 거시기를 하구나. 일단 모르겠다. 일단 간단하게 이걸 나중에 콜금리라가 요즘 뭐 콜금리 해가지고 저기 기준금리라고 해요. 이제 기준금리 콜금리가 똑같아요. 콜금리가 뭐냐? 기준금리가 뭐냐?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 콜금리가 뭐냐? 콜 부르는 거예요. 나 저기 돈 빌려줘 콜. 그럼 알았다 콜 하고 서로 콜 오케이 하면서 저기 그런 게 콜 이제 전화기로 이렇게 어디서 콜금리가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전화를 이렇게 콜 하는 거예요. 콜 하고 부르는 거 돈 땡겨줘 콜 하면 알았다 콜 하고 돈을 보내줘 해서 콜금리예요. 콜을 땡긴다 해서. 이거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게 좀 뼈가 있는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저기 한국은 우리나라로 할게요.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고 우리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자, 똑같아요. 자,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고 우리는 한국은행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미 연방준비은행을 기준으로 안 하고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나중에 이건 따로 이거 채권하고 금리 설명하는데 왜 콜금리, 기준금리 왜 이게 말이 틀리냐? 원래 콜금리예요. 미국에서 들어올 때 콜금리 해가지고 했으니까 콜금리가 뭐냐?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인 건 다들 아시죠?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요. 돈을 찍어내요.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그럼 찍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일반 우리가 대형 은행들 있죠.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기타 등등 여러 은행 있죠. 이런 은행에다가 그 돈을 갖다 빌려줘요. 그럼 빌려주면 한국은행이 저기 그냥 국민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을 거래하니까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그때 빌려줄 때 한국은행이 저기 그 빌려주면 저기 그 뭐냐 그 국민은행에다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공짜로 빌려주면 안 되죠. 그럼 이자를 받을 때 그 금리 그 이자가 콜금리 그걸 기준금리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기준금리예요. 이제 여기서 저거네. 그리고 이제 저기 거기 은행은 거기다 예대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들 같은 저기 이제 뭐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회사를 운영 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저기 회사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면 그때 은행에서 마진을 붙여서 하는 게 이제 저기 그게 은행이 이제 저기 일금융권이 이제 그게 금리죠. 이제 그걸 무슨 금리라고 하나? 하여튼 그러죠. 이제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좋으면 2.5% 6%면 저기 만약에 이게 대출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신용도가 약간 이제 저거 할수록 올라가요.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가면 이제 5% 이상이에요. 제2금융권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기 이런 새마을금고 아니면 저기 그 지방 그 농협들 중앙에 말고 지방 농협들 축협 뭐 저기 임협 무슨 이제 저기 쉽게 말하면 우리 1금융권 제외한 이제 저기 그 뭐 토마토은행이나 이런 은행 있죠. 뭐 저축은행 뭐 이런 은행이 2금융권이에요. 이제 이게 틀려요. 이제 그럼 거기는 이제 이자가 한 보통 5% 6% 7%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보통 저기 1금융권은 요즘 같은 경우는 2% 3%대 좀 신용도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4%대로 넘어가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걸 부동산 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렸는데 근데 이 제도권 안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중고차 장사를 하는데 차가 1,000,000원짜리를 돈이 없어. 지금 차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을 돈이 없어. 그럼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게 저기 쉽게 말하면 큰 손들이 있어요. 그냥 이게 사채를 이게 저기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박사장님한테 제가 좀 많이 빌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통영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틀려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 한 십몇 년 전에만 해도 저기 월 2%예요. 월 2%. 이게 연으로 따면 24% 이자인데 실질적으로 24% 이자가 훨씬 넘는 이자예요.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하려면 또 어디 복잡해지니까 그냥 월 2%짜리로 할게요. 월 2%짜리로 하게 되면 차 한 대당 보통 10%의 마진을 남긴다고 가정하잖아요. 1000만원짜리 팔면 100만원이 남고 2천만원짜리 팔면 200만원이 남는 거야. 그럼 2천만원짜리 차를 팔려면 2천만원 어치에 저기 그 현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2천만 원의 현금을 빌려 오는데 월 40만 원을 이자를 내줘야 돼요. 근데 보통 한 달 안에 차를 팔려요. 근데 이제 안 팔리면 이제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딜러가 저기 모라토리움을 선언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기 이게 돈 빌려주고 나중에 돈 다 이게 한 몇 억씩 빌려주고 뜯기는 저기 큰 손들도 많아요. 이게 뭐다가 이렇게 또 이쪽으로 왔냐. 제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이 2%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저도 현금이 있고 저걸 때, 저도 한번 그걸 깔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 1금융권으로 해서 이런 제 1금융권으로 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가 하면 보통 한 4%? 3점 몇 프로 정도의 이자를 내면 돼. 연 3점 몇 프로. 그런데 중고차 매매상에다가 깔면 최하 그 30%에 가까운 그 당시에 30%에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배의 이제 이자가 뻥튀기가 되죠. 근데 이자 장사예요. 제1금융에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한 3점 몇 프로에 해가지고 거의 30%에 가까운 이자로 이렇게 이자놀이를 중고차 매매상에다 이렇게 풀면 그 10배에 가까운 그 마진을 챙길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 이자 마진을,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돈을 이게 진짜 딜러들 빌려줬는데 나중에 돈을 뜯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인 사건으로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요. 그 매매상에서 어떤 캐피탈 직원이 예전에 이제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딜러들한테 빌려준 거야, 돈을. 자기가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2부 이자로 빌려준 거야. 근데 딜러가 장사가 잘 되면 그 이자를 자기 수익도 챙기고 이자도 이게 따박따박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차가 중고차라는 게 이게 장사가 안 되고 재고가 이제 이게 막힐 때가 있어요. 재고로 이제 사람이 이제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안 팔리면 이자는 매달마다 2%씩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차값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라 매일마다 감가상가가 돼요. 1년이 넘어가면 차값이 막 겁나게 떨어져. 당연히 부동산은 올라가는데 차는 떨어져. 그리고 나중에 폐차가 되면 이제 제로가 되죠. 이제 그 자산 가치가. 이게 중고차의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부동산하고 중고차하고 이게 틀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의 가격은 떨어져요, 중고차. 근데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 그리고 이자를 매달마다 2%씩 2부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이거를 재고가 쌓여가지고, 재고가 쌓이면 이자는 이자대로 나오고 전시장비나 이제 부가비용이 정비비가 더 들어가고 차값은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손해를 보고 팔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쩐주들한테 빌린 돈을 원금을 다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반 도주를 해요. 그냥 도망가는 딜러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쩐주들도 원금을 떼요. 이자는 고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했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캐피탈 직원이 자기 돈을 갖다가 아는 친한 딜러한테 그거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하면 얘가 닥달을 하게 되지, 당연히. 내 돈 딱 보니까 얘 지금 차도 안 팔리고 원금 다 내가 빌려준 원금도 다 까먹었어. 그러면 내 원금을 못 받을 게 딱 눈에 보이잖아. 그럼 닥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친한 사이였는데 캐피탈 직원이 나중에 그 친한 중고차 딜러 이 양반을 갖다가 닥달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홧김에 이제 싸움을 붙었는데, 중고차 딜러가 쩐주를 갖다가 이제 죽인 거야, 캐피탈 직원을. 그래 예전에 그래가지고 강남 유령구 그 주변이 옆에
그 뭐냐 하천이 이게 탄천이 그리고 너무 탄천 거기 갈대밭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됐다고 막 저기 한번 이게 이런 것도 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돈을 받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예전에 또 어떤 양반이 있었냐면 이게 저기 어떤 회사채 개념으로 봐야 돼. 이게 사채 이쪽으로는 좀 약간 이게 사업하는데 중고차 장사하는데 빌려준 돈인데 뜯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돈을 이게 뜯기는 경우도 많고 이게 받아내는 것도 이것도 아무나 못 받아내겠더라고. 예전에 이것도 이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당장이라고 있어요. 마당장이 뭐냐면 키 갖다 주는 이렇게 잔심부름하는 분이 있는데 보통 이게 우리 이제 옛날 강남 유련동 중고차 매매 단지들은 거의 할아버지들급들이 거의 나이가 거의 연세가 이제 저기 한 막 60, 60 저기 거의 할아버지 이게 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냥 소일거리로 이제 일을 마당장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전시장 주차장 관리하고 딜러 들어오면 이게 차키 이게 저기 시운전 나갈 때 차키 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차를 좀 닦는 일 이런 간단한 일만 하는 게 마당장이야. 근데 이 양반들 월급이 한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돼. 이제 상사마다 틀린데 200만이 안 돼. 보통 1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150만 원에서 플러스만 해서 한 1, 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평균적으로. 지금 모르는데 그당 한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 마당장 이 양반이 이제 저기 그냥 되게 딴 데서 이제 저기 뭐냐 회사 그만두고 그냥 명예퇴직하고 이제 저기 소일거리로 형님이 이제 상사를 하니까 상사에서 이제 저기 그 마당장으로 이제 일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마당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기 이게 꽁찌돈이라고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 빌려주는데 한 달 저기 1,000만 원 빌렸는데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EV자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저기 마당장 월급이 100 몇십만 원밖에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1억만 빌려줘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와. 불로소득이. 그래 어떻게 했냐? 이 양반이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여 가지고 월급이 150만 원 받으면서 없는 돈 있는 돈 이게 무슨 상사였다 하나모토스 무슨 하나모토스 사장 저기 동생이었나 마당장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양반이 그래 가지고 3억인가 3억을 갖다가 현금을 그대로 해 가지고 저기 이게 저기 이제 이게 딜러들한테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저거 이제 이게 여러 명한테 빌려줘. 나중에는 한 사람한테 이제 몰빵한 거야. 이제 수입차 하는 양반들은 차값이 한 대가 이게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되니까 양반한테 2억인가 거의 대부분 다 그 양반한테 다 빌려준 거 알고 있어. 2억인가 3억인가를 한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럼 한 3억 원, 2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에 저 이자가 4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요. 이제 이 말 들으면 나도 그거 해야겠다. 그거 아무나 못해. 이제 요즘은 그게 좀 이제 이자율이 예전 같이 그게 세지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많이 떨어진 걸 아는데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그 양반이 3억인가를 깔았는데 2억을 한 사람한테 깔았던 걸 알고 깔았어. 그 수입차 저거한테. 근데 2억을 줬는데 한 사람한테 이 양반이 저기 수입차가 한 번 안 팔리면 1년, 2년 동안 안 팔리는 경우가 생겨요. 똥줄을 타죠. 이제 재고 때문에. 그러면 겁나게 까먹게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야. 쉽게 말하면 배째. 나 이제 줄 돈 없어. 배째를 한 거야. 이 딜러가. 근데 마당장 이 양반 분위기 딱 보니까 진짜 돈이 없는 거야. 다 빚이야. 다 빚밖에 없고. 자기 돈도 딜러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뭐 딜러가 내가 나중에 천천히 갚겠다고 벌어서 근데 뭐 그게 갚아지지가 않죠. 당연히 천천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알기로는 그 2억을 그냥 띄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채나 이거 놓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왜 먼저 채권을 먼저 하냐면 이것도 일종의 채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기 어떤 분 회사차 개념이에요. 딜러들이 이게 사업자를 안 냈을 뿐이지 장사하는데 필요한 돈을 제도권 은행에서는 못 빌리니까 사채 시장에서 이게 월 2%의 이자를 주고 쓰는 고금리를 쓰는 일종의 그 회사채예요. 그것도.
월 2%짜리 이자. 근데 이게 뛰는 경우가 생겨. 회사가 망하면 나중에 저기 뭐냐 그 돈 못 받잖아요. 당연히 빌려준 사람이 똑같아요. 회사가 옛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중고차 장사하면서 법인 차들을 많이 저희가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법인 차들이 나중에 아슬아슬하게 저기 그 회사 그 채권단들이 쫓아와요. 매매 상사까지.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그 회사 사장이 회사에 있는 이거 잠깐만 이거 트럭 타가 오네. 이거 트럭 타가 왜 절로 가지? 하여튼 그래요. 그냥 회사가 우리가 회사채 채권이란 개념을 한번 이게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거 쉬우고 여기서 다시 할까? 부동산 하다가 또 삼천포로 빠져서 왜 내가 부동산 하기 전에 이자 이율 채권을 먼저 적었냐면 이 회사차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채권이랑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끊어야 하나? 그냥 나중에 이거 저기 채권에 대해서는 따로 이걸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 하는 데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